아, 동영상 찍으셔야 되나요? 동영상 해갖고 밴드에다 올리려고. 아, 네. 이게 아니구나. 이거 뺐죠. 이제 집중하셔야 되겠다. 네, 이제 집중. 뭐 볼펜? 안녕하세요. 저는 기호씨의 부기양이사입니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교육반을 하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은 1시간 정도 하면 될까요? 네. 1시간 반? 시간 해도 돼요. 요거 이제 계속 공부가 되면 계속 공부가 돼야 돼요. 공부하려고 그러라. 아니 제가 평소에는 말이 없는데 네. 꼭 이런 강의 같은 거 하면은 이게 말이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교육 자료를 간단히 하긴 했는데 네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뭐 그 도중에 도중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뭐 네. 끝나고 물어보셔도 되고. 근데 뭐 부담이 안 되시면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그 펌제의 구성 성분을 보면 크게 물하고 환원제, 알칼리제, 기타 등등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펌월저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는 게 환원제인데, 환원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환원제 종류 보면 TO라고 하는 게 있고, 시스테인 있고, 시스타민 있고, GMP가 있고, 그 다음에 부티로 락토티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알칼리제가 있는데, 알칼리제는 그게 암모니아하고 모노에탄올아민 종류, 이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중화제의 종류는 크게 브롬산 나트륨하고 과산화수소수가 있습니다. 네, 그 환원제의 종류에 대해서는 치오가 있는데, 치오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쓰인 그 환원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환원제라는 것은 그 모발에 있는 결합 중에서 그 시스틴 결합을 끊어주는 게 그 환원제고요. 그리고 치오는 그 서양에서는 제일 많이 쓰이는 그런 환원제입니다. 분자량 같은 거는 뭐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스테인은 그 치오보다는 분자량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분자량이 크다는 것은 모발에 좀 침투를 잘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발에 잘 침투를 못하니까 그 pH가 좀 높겠죠. 보통 그 치오보다는 시스테인 쪽이 이 분자량이 높기 때문에 pH가 높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 DL 시스테인이 있고, 그냥 L 시스테인이 있고, 또 뭐 아세틸 시스테인 뭐 이런 게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시스테인 염산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품 전성분 맨 뒤에 보면은 치오 같은 경우는 치오 글리콜산 네. 염산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스테인도 염산염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스테인 같은 경우는 전에 이 시스테인 많이 사용하실 때 보면은 그 시스테인 만든 지 좀 오래되면 그 적출된다고 하죠. 이 산소랑 그 부딪히는 부분에 보면 알갱이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테인 같은 경우는 좀 그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치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염산염을 같이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그래가지고 pH를 낮춰놓으니까 이게 그 적출이 생기지 않고 또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염산염이 같이 붙어 있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그 시스테인도 그렇고 뭐 뒤에 시스타민도 그렇고 원래 이게 알카리도가 있거든요. 원래는 알카리제인데 그 염산염을 붙여서 이것을 그 산성으로 일부러 이렇게 다운을 시키니까 pH를 낮춰서. pH를 낮춰준 거죠.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은 알칼리제를 넣어서 pH를 올려줘야 펌제가 정상적인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시스타민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뭐 80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자량이 되게 작아서 침투가 빨라요.
그 2003년인가 2004년도인가에 그 시스테아민을 주 원료로 한 펌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가 됐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거 만든 회사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시스테아민이 그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pH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바로 그 직펌이 가능한 그런 펌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테아민 같은 경우는 그 거의 그 직펌을 한다. 그러면 거의 이 환원제가 시스테아민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뭐 멀티펌 같은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게 얘기하는 거. 예. 그리고 뭐 부티롤, 락톤티롤 같은 경우는 뭐 교육하면서 이렇게 많이 파시는 분들이 계신데 냄새가 워낙 강해서 좀 이 락톤티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쓰시고요. 그리고 알카리제 종류는 크게 암모니아하고 에탄올아민 있고 또 모노에탄올아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되게 강하죠. 휘발성이 강해서 우리나라 분들은 사실 많이 안 쓰세요. 근데 이 암모니아 냄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이 펌제를 내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이 암모니아 냄새를 확실히 잡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에탄올아민, 모노에탄올아민 이게 들어간 그 펌제인데 이 에탄올아민 같은 경우는 이게 휘발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 모발에 잔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탄올아민이나 모노에탄올아민이 들어간 펌제를 사용하실 때는 그 중간 세척이나 그 중화 끝나고 나서 세척을 잘 해주셔야 모발 손상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헹궈주시는 게 좋고요. 또 그 이 알카리제를 넣는 이유가 아까 pH를 올려주기 위해서 그 알카리제를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pH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하고 8하고 보통 7을 중성이라고 하잖아요. 중성이고 8, 9 이렇게 알카리도인데 7하고 8하고 그 알카리도 그 알카리 성질이라고 할까? 그 알카리 같은 경우는 그 모발을 좀 평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풀게 해주는데 그 힘이 7하고 8하고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하나에. 그리고 8에서 9가 10배 차이고 그러면 그 pH가 7하고 9하고는 20배? 100배예요. 아, 10배. 예, 그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7하고 8하고의 차이는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그 7하고 9하고의 차이는 100배의 차이가 나니까 그 pH가 뭐랄까 엄청난 큰 차이를 그 나타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치료하고 예. 시스테인, 아민, 시스테인 이렇게 보면 예. 막 섞여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렇게 섞여 있어도 같이 써도 상관은 예,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여기 문제 구성본 보면 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일 먼저가 항상 정제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정제수가 제일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 양이 순서에 그 모든 양의 순서에 따라서 그걸 적혀 있는 거예요. 예, 그 전성분을 보시면요, 그 저기에 보면은 그 전성분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 화장품법에 보면 그 전성분을 표기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 어떻게 원칙이냐면 그 제일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중간에 휘발성 날아가는 거 같은 경우는 뭐 기록을 안 해도 되고 극소량 들어간 거는 그렇게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많이 들어간 게 앞에 있다. 거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써져 있어야 예. 되는 거죠. 화장품법에 의하여 예. 100% 그렇게 써져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순서에 따라서. 예. 그러면 치료 어떤 건 보면 시스테인이 앞에가 있고 뒤에 또 치료가 또 있어요. 예. 그러면 시스테인이 치료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 3대 2 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9대 1 그건 정도. 모르지 말이죠. 아 그건 알 수가 없고요. 그 환원제 양은 그 우리나라 그 화장품법에 보면 그 안전관리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화장품에 쓸 수 있는 원료가 지정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땡땡에서 나왔던 전에 네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법에서는 쓸 수가 없는 그렇죠. 원료예요. 네. 그런데 그런 원료가 있고요. 또 화장품법상에 보면 그 사용할 수 있는데 네. 그 배합 한도가 이게 딱 지정이 된 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디죠? 그 가습기 살균제 네. 그거 만드는 데서 그 문제가 된 게 그 MIT, CMIT라고 하는 건데 뭐 메조칠로빌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화장품법상에 보면 그 신체 바르고 헹궈내는 제품에 0.00 몇 %만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전에 몇 년 전에 그게 방부제 일종인데 그 원료를 썼는데 그러니까 헹궈내는 제품에다가 적용을 했거든요. 뭐 그런 어떤 원리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용실에서 보면 옛날에 우리 진짜 옛날에 원장님들 보면 이제 치어에다가 그때는 시스테인 아민이 안 나왔으니까 시스테인하고 치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봐오다 보니까 지금도 그 뭐 이제 치어라든가 아니면 다른 매직약을 이게 너무 딱딱해 아니지 너무 뻑뻑하니까 다른 물 타입의 물이 아니고 이제 로션 타입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하면 뭐 이제 뭐 불안정하다거나 화학 이런 성분이 불안정하다거나 화장품 저기로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섞어 쓰는 이유는 그 환원제마다 이게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그 치사민 같은 경우는 pH가 낮아도 분재량이 작기 때문에 모발 침투를 잘하고 그리고 뭐 시스테인 같은 경우는 모발을 좀 되게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치오 같은 경우는 컬이 잘 나오게 해주고 그런데 이게 모발마다 특징이 다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시스템 한 가지 환원제만 가지고 그 다목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치오도 넣고 시스템도 넣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용실에서 이렇게 막 섞었어도 사실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제조법이라고 그래갖고 그게 걸리는 거야. 만약에 건강모발은 섞어서도 상관이 없더라고. 근데 녹아 있는 물이 있으면 수세미 될 수 있어. 아니 그거가 아니고 이제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조 그게 애매하지. 제조법에는 당연히 걸리지만 우리가 제조 사실 쓰지. 이렇게 거의 써도 상관은 백 없잖아요. 우리가 뭐 걸려. 이렇게 뭐 어떻게 잘못된다 그러니까 이런 한다고 뭐 섞었어 뭐 이런 그 염색약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 분들은 주로 그러니까 염색약 호수를 뭐 믹스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에 대한 저기 없는데 일본에서는 염색약도 섞어서 쓰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염색약도 다른 회사 거 그냥 막 섞어서 쓰잖아요. 이건 이제 섞어서 쓰셔도 이렇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가령 그러니까 염색약 같은 경우는 이게 성분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요즘에 그 문제가 되는 그 모회사 제품에 그 뭐 집에서 하는 염색약 같은 경우는 철분이 들어간 염색약인데 뭐 그런 거랑 믹스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든지 그것은 원장님께서 검증을 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화해제 종류는 뭐 브롬산 나트륨하고 과산화수소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이것도 같고요.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저도 이제 세미나 듣는 어떤 분들은 듬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옆에 살짝 스쳐나가도 걔는 다 저기 그거 된다. 산화제가 그러니까 이제 특히 과산화수소를 듬뿍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냥 살짝 해도 된다고 너무 많이 하면 컬이 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분이 과산화수소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많이 써야 되는 그러니까 거지. 산화력이 좋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막 듬뿍 막 예. 얼음까지 넣어가지고 예. 막 듬뿍듬뿍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브롬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좀 그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성격이 약간 좀 온유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과산화수소는 산소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소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약간 과격하고 약간 터프하고 뭐 이렇게 이 산소통이 터진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그 이렇게 과산화수소라는 게 O3잖아요. 산소가 3개 뭉쳐진 건데 좀 그 산화력이 좋기 때문에 그 과도하게 바르면 모발에 좀 데미지가 줄 수 있고 손상 줄 수 있다. 뭐 그걸 감안하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적게 쓰는 게 오히려 더 좋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 과유불급이라고 이게 펌제 저도 뭐 파마액을 만들어서 팔지만 사실 그 펌제나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당량을 쓰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실리콘제를 벗겨내는 게 더 좋은 거죠. 예. 그리고 펌제 종류 저희 거 뭐 프리클리닉 펌 같은 경우는 요 제품인데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제가 그 노알칼리 펌제라고 하는데 그 원장님들이 노알칼리 펌제하고 그 이게 산성펌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노알칼리 펌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알칼리가 없는 펌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이 시테아민 같은 경우는 그 분자량이 작아서 모발이 침투를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원래 요 그 알칼리 도는 그 뭐 8.8, 8.9 정도 그 정도 원래 성질은 알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에는 왜 무알칼리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기에 아까 그 치오글리콜산 염, 그 시스테인 염산염에서 염산염을 억지로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염산염을 붙이면 알칼리제를 넣어서 pH를 올려주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염산염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H를 올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알칼리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발 손상이 그만큼 적은 거죠. 그 대신 좀 문제가 컬이 잘 들리고 하는데 좀 약하고 이게 빨리 들어와서 펌을 한다고 하니까 좋기는 하나 손님들이 좀 잘 풀려 뭐 좀 힘이 덜해 뭐 이런 소리들을 저 펌제로 바꾸고 나서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 대신 뻑뻑하거나 뭐 걸리거나 이런 거 없이 처음에 뽑았을 때도 컬을 이렇게 딱 했을 때도 좋고 다 좋은데 빨리 풀리게 그런 손님들이 시스테아민이에요? 예, 시테아민. 아민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런 시테아민 같은 경우는 그 내성이 있거든요. 이게 저기를 이 전자현미경 같은 걸로 보면 그 시테아민이 들어간 펌제는 모발을 좀 수축 경화시키면서 그 시팅 결합을 약간 변형시키는 게 있어서 이런 그 이것뿐만 아니라 시테아민이 들어간 펌제를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컬이 빨리 풀어지고 늘어지고 거의 대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테아민 펌제를 많이 쓰시는 이유는 컬이 빨리 나오고 또 탱글탱글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시테아민 펌제를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프리어 클리닉 펌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펌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주 원료가 시테아민인데 여기에는 시테아민하고 그 디치오 글리콜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치오가 있고 디치오가 있는데 D라는 그 앞에 접두어가 붙으면 그 치오의 어떤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치오의 역할은 그 손상을 방지해주는, 그러니까 이 환원제의 그 반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리클리닉 펌 쓰시다가 이거 쓰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모발결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안에 그 디치오가 들어가 있어서 좀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과연화 방지하는 그렇죠.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노 실크 펌, 오버 텍스처 펌, 다이아기 이런 거 됐고 또 뭐 튜브 데미지 케어 산성 펌 같은 경우는 pH가 4.9거든요. pH가 4.9인데 그 pH와 어떤 모발의 관계 해가지고 네이버 말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 pH, 그러니까 모발이 pH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그림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등접점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모발이 5.5에서 제일 단단한 네. 그런 조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pH가 좀 낮아질수록 모발이 좀 경화가 되고 더 낮아지면 산에 의해서 이게 녹거든요. 그러니까 뭐 황산이나 뭐 영산이나 옛날 뭐 황산폐로 같은 것도 있고 하고 했는데 이게 pH 뭐 이 정도 되고 하면은 갖다 대면 막 녹고 그런데 이 산성폼은 pH가 4.9 정도 됩니다. 5 정도 되는데 산성폼 같은 경우는 뭐 pH가 6짜리도 있고 5.5, 4.9 어떤 회사들은 뭐 4.5 제일 낮은 게 4.5 정도까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산성폼을 저희들은 미용실에 감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산성폼을 왜 쓰냐면 말하자면 모발을 좀 워낙 손상이 많이 돼가지고 좀 경화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산성폼이라는 게 극손상모용 열펌제거든요. 그러니까 연화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파마 염색을 많이 해서 이게 녹은 머리 파마를 하려면 이게 pH가 높은 알카리제의 펌제를 갖다 대면 모발이 이게 자질거리고 녹고 펌을 할 수가 없죠. 펌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모발에게 산성펌을 도포를 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두면은 모발이 좀 단단해지고 힘이 있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뭐 일반 펌이나 뭐 매직이나 직펌이나 이렇게 발라가지고 펌을 하시면 손상이 심한 모발도 이 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제품이 나온 것은 극손상모용 열펌, 연화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산성펌을 그런 용도로 이렇게 쓰시려면은 이게 뭐 롯들을 한 치수 작은 걸로 하고 텐션을 주고 가운 열 처리를 좀 충분히 하고 해야 이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산성펌 단독으로 사용을 하시면 이게 시술할 때는 컬이 나온 것 같은데 금방 풀어졌어요. 뭐 빨리 뭐 이게 늘어져요. 이런 클레임 같은 걸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알칼리제로 일반 펌제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일단 아니면 치유라든지 이런 걸로 먼저 이제 연화 작업 한번 이제 한 10분 정도 발라서 그런 다음에